이번에는 생활 속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사물 인터넷이 제4의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큰 영향을 미쳐서 미래 선진 경제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정말 요즘 사물 인터넷이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물 인터넷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물 인터넷이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스마트 기계에서부터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 더 나아가 자동차, 건물,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또 이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수동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가전제품 아니면 스마트폰들이 하나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2002년에 개봉된 영화로서 톰 크루즈가 출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미래 사회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가 길거리를 걸을 때면은 각종 광고판이 그의 망막을 스캔하여서 개인 정보와 또 심리 상태를 분석한 뒤에 그 주인공이 그 시점에 필요한 맞춤형 광고를 전달합니다. 네. 또 우리 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 앞에 그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에 그 장착된 센서가 안구 상태를 감지하고 데이터를 안과 병원으로 전송하고, 또 우리가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는 그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포크에 장착된 센서가 식사량과 포크 사용 빈도, 이런 정보를 건강관리센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네, 이 사물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해줄 미래 신기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요 기술이 뭘까요? 네, 사물 인터넷의 주요 요소 기술은 우선 그 센싱 기술, 또 통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온도, 습도, 열, 가스 센서 등에서부터 원격 감지, 또 레이더, 위치, 모션 센서 등 유형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이 물리적 센서를 포함하는 센싱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앞으로 제4의 산업혁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200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15년간 제주 돌 하루방을 포함한 장승 응용 디자인이 총 165건 출원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녹조 방제 기술 특허 출원이 2009년 7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99건, 2011년 115건, 2012년 122건, 지난해에는 127건으로 최근 5년 동안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특허청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지식재산권 거래소 설립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한 주의 특허 이슈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기술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 그 한국기술거래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 평가를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식재산권을 거래한다고 하니까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특허권, 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과 상표권과 같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사고 또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식재산권을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그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술 가치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금융, 즉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산정한 기술의 가치가 시장에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가치 평가 어떤 단계입니까? 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은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거래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고 또 거래량도 적어서 실제로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이 일관된 기준이 없고 또 거래량이 적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면에 선진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선진국에서도 그 지식재산권을 금융상품으로 직접 거래하는 모델이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거래소 형태로 지식재산권 가치의 값을 책정해 유통하는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거래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가치 평가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